안녕하십니까, 코인의 미친 남자입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11월 15일 오후 4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지금 비트코인은 4,770만원 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네요. 자, 이번 구간 대응이 어려웠을까요? 아니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새벽 1시까지 무조건 4,938만원 선과 그리고 이 8인선인 빨간 선만큼은 방어를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봉을 살펴보면, 자, 이 캔들이 5시에 만들어진 캔들이에요. 자, 윗골이 나와주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니까, 그리고 이 8일선과 21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지 못하니까 새벽 1시까지 다이렉트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신호 살펴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냐? 자, 일봉 다시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8일선은 이탈했지만 21일선은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8일선이 지금 21일선 위에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차트를 좀 키워서 보게 되면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락이 나올 때 8일선과 21일선을 이탈은 할 수 있는데 8일선이 21일선 자체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죠. 모여졌다가 힘을 응축해서 슈팅이 나와졌다는 겁니다. 그 앞전에도 21일선을 캔들이 이탈은 해줬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슈팅이 또 다시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8일선과 21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횡보가 진행되는데 이 8일선과 21일선을 상단에 두고 있는지, 요것만 정확히 체크한다면 그때 하락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건, 자, 21일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선행 조건이 뭐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밴드 안에서는, 이전에 횡보를 했던 이 밴드 안에서는 횡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단에 있는 이 선 4,460만원만큼은 일단 방어를 해주면서 횡보가 진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상승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21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8일선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힘을 모아서 슈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구간 요것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잘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가? 자, 이제 아서에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비트맥스의 창립자예요. 블랙록 현물 ETF가 비트코인에게 위협적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아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비트맥스 설립자인 이 아서에이즈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 중에 블랙록은 사실상 국가의 대리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블랙록 뭡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인물이죠. 그럼 이 블랙록이 국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SEC가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이 리플이고, 일단 조만간 어떻게 끝날지 내년 2월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블랙록이 뭔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블랙록이 뭐라고 했냐면 USDT, USDC, 뭐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에 리스크를 초래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EC가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국가들이 지금 뭐 만들고 있어? CBDC,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고, 그 전초전이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록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시장을 끌어올린 것도 블랙록이고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블랙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이 출현해서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된 거고, 하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 잊지 마시고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이번 구간 수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일 이 구간들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던 대응을 꼭 하셔야 됩니다. 대응이 어렵다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늘 리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함께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리플이 지금 917원에 이탈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안착하는 모습 봐야 된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새벽 1시까지 일단 8일선 방어해주고 있으니까 매수에 들어와서 안착해야지 상승할 수 있고, 안착 못하면 한 번 더 눌린 구간 나올 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 결과 지금 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좀 움직임이 비슷한데요. 이 21일선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8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어디를 방어를 해줘야 되냐? 자, 지금 상승 나오면서 횡보 구간 나와준 이곳 있죠. 최소한 이 구간만큼은 일단 방어를 하면서 횡보가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애매하게 나올 게 아니고 이 917원만큼은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는 방어를 해줘야지 이 평선이 모여졌다가 슈팅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일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799원을 이탈하게 된다?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탈이 나왔을 때는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이 나왔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다음날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도 지금처럼 이렇게 방어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4시간 한번 봤을 때는 이번 구간 하락이 예상이 안 됐을까요? 단기적인 하락이었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힘을 응축하고 있었어요. 21일선을 위에 두고 8일선이 골든크로스 나오지 않으면서 근접했을 때 힘을 응축했다가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하고 또다시 이 캔들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자, 지금 자세히 보면 리플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나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응축했다가 한 번 더 하방으로 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리플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상승을 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늘 일단 하단을 방어하면서 내일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880원 라인만큼은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신다면 이번 구간 무난하게 수익권으로 다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뭐다? 이 799원을 방어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트코인 미화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비트코인 원화 차트는 환율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미화 차트도 한번 봐줘야 된다 했죠. 일단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제일 많이 자금이 들어오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화 차트는 필수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 반등이 나왔을 때 37,853달러를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다 했죠. 정확히 단 한 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 하얀색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새벽 1시까지는 회복을 해야 된다. 최소한 회복하면서 매수에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이제 4시간 봉을 살펴보면 어제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면 5시에 만들어진 캔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탈을 했지만 다음 캔들에서 매수에 유입됐죠. 이때 CPI 발표가 있었을 텐데 일단 매수에 유입이 되었지만 바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가 어디다? 36,600달러다. 그러니까 1시까지 이 자리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추가 매수에 유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얀색 라인을 단 한 번도 안착을 못하면서 지금의 구간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제가 36,600달러 이탈하게 되면 뭘 봐야 된다 했죠? 그렇죠, 바로 하단에 있는 35,157달러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탈하게 되면은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방어하는지 봐줘야 된다 했어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자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이전에 단 한 번 터치하고 조정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단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다시 터치하지 않았죠?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봐줘야겠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하락이 진정되기만 해도 굉장히 나이스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최소한 36,518달러 요 라인까지는 일단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37,853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할 수 있어요. 만일 이틀이고 3일이고 36,58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36,153달러를 계속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35,157달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어디를 봐야 된다? 이번 추세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이탈했을 때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이 33,461달러와 33,000달러를 방어하는지 봐줘야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오려면은 일단 2, 3일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다. 이 흐름이 나타나지 못하면 2, 3일 안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 일주일 뒤에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스윙상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만 우리 주의를 하자. 이번 구간 이렇게 전략 짜신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게 힘드시다면 제 개인 번호로 부자라고 남기시고 소통만 들어오신다면 보다 쉬운 투자, 쉬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영상 이만 마무리하고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